안녕하십니까. 에이지 미래전략 오석주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슈 분석 및 예상 시나리오 부제가 있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을 살펴보면 한진칼 지분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자 배정 후 한진칼 지분 변화 및 예상 시나리오, 유상증자 방식의 흠결 및 예상 시나리오, M&A에 따른 관계자 이해 득실, 인수합병 찬성 또는 반대 의견, 한진칼의 산업은행에 대한 의무 7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기준으로 한진칼 지분 현황입니다. 조원태 현 회장의 우호 지분은 22.45%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6.52%, 나머지 부분이 그의 가족이나 또는 특수관계인 지분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공동보유 체결 지분인 강성부 KCGI 부분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리고 반도그룹이 속해 있는 3자 주주연합의 지분은 46.71%입니다. 단순 비교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조원태 현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고 있는 델타항공과 우리사주 지분이 있습니다. 델타항공 지분이 14.90%, 우리사주 등 현 경영진을 지원하고 있는 지분이 3.79%로 해서 18.69%입니다. 이 두 지분을 합치면 41.14%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보유 계약 지분의 5% 정도 부족한 지분입니다. 현 회장이 매우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캐스팅 보트로 분류될 수 있는 추정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2.9%, 그리고 추정되는 카카오 지분이 1.99%, 나머지가 기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카카오가 모두 현 경영진을 그대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46.03%로 공동보유 계약 지분인 46.71%에 0.7%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 경영진은 소액 주주나 아니면 기타 주주에 해당되는 지분을 끌어와야지만 현재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3자 주주연합 KCGI, 조현아, 반도건설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에 대해 18일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주로 앞으로 다뤄질 내용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자 연합에게는 법원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내리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산업은행의 지분 참여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제3자 배정에 원안대로 된다면 소송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3자 연합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리라 봅니다. 3자 배정 후 지분이 많이 변동되게 됩니다. 현 경영진에게는 10.66%인 산업은행이 다시 추가됨으로 인해서 총 지분율이 47.42%가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반대 진영에 있는 3자 주주연합의 총 지분율은 41.73%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거의 현 경영진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자 주주연합은 반드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인가를 받아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현 경영진을 지원하고 있는 델타 항공의 위치에 대해서 약간 살펴본다라면은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신주 발행으로 인해 주주가치가 희석되고 자회사의 부실기업 인수로 주주가치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스카이팀을 주도하고 있는 리딩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주도로 뺏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항공이 현 경영진보다는 반대 진영에 쓸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델타 항공이 반대 진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지분율은 현 경영진이 34.11%, 반대 진영이 55.04%, 반대 진영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 경영진이 이 상황을 그대로 주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현 경영진은 이 부분을 현 경영진에게 유수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다시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지분은 반도홀딩스 계열사의 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분율은 17.92%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 3자 주주연합에 있는 반도홀딩스 계열사가 현 경영진과 같이 뜻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데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당근에 해당되는 명예회장직입니다. 뜬금없이 명예회장직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도 권 회장님이 이 명예회장직에 대한 부분을 현 경영진에게 어필한 적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유추해서 현 경영진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현재 반도그룹의 편법 증여와 승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전서부터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가 나선다면 반드시 국세청이라든지 국토교통부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반도그룹은 어쩔 수 없이 현 경영진을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벌떼 입찰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저렴하게 불화되는 토지를 낙찰받아 고수익을 얻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지만 또한 메인 뉴스로는 별로 다루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그룹은 당근과 채찍에 해당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반대 진영에서 현 경영진으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반도홀딩스가 현 경영진의 우호 지분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지분율은 52.03%, 반대 진영은 37.12%로 반대 진영의 모든 힘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내용이 이번 모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관한 부분인데 맨 위에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증자를 참여하고 대출을 지원하면서 한진칼은 또 대한항공의 증자를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다시 아시아나의 증자 참여하면서 자회사를 만든 다음에 합병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뜻 표를 보아서 알 수 있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이러한 모든 절차들, 증자 참여, 대출 이런 부분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가면서 이런 내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나 세 번째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일반 기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하다 보여지지만 일본 안으로 본다면 매우 이상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증자를 참여를 하고 한진칼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각각 자회사로 두면서 두 개의 회사가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에어프랑스와 델타항공 등과 함께 스카이티비라는 국제팀을 조성하고 있었고 아시아나항공은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 항공 등이 가입된 스타일 라이언스 소속입니다. 이 두 개의 팀이 각각 서로 하나의 지주회사에 있지만 별개의 회사처럼 운영된다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통합이 우리 운송산업, 항공운송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2, 3번이 아니라 1번과 같은 복잡한 방식이 항공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인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항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은행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공산업 재도약을 위한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산업은행이 계획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느 것이 리딩기관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인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주주권리 침해에 대한 당연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 또한 매우 어렵고 이겼으나 진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진칼의 윤상 증자 결정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 방식은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이고 제3자 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는 정관 제8조 제2항입니다. 한진칼의 정관 제8조 2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조는 신주 발행 및 신주 인수권에 대한 부분인데 2항에는 몇 개의 호에 따라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주 우선 공모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공모 방식입니다. 세 번째가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선택한 제3자 배정 증자입니다. 여기에는 잘 살펴보아야 될 것이 제3자 배정 증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본 유선 증자는 정부의 산업 정책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당사의 주식회사 대한항공의 경영 정상화와 항공산업의 개편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항공산업의 구조 개편의 신속한 진행 등을 위한 각종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여기에서 각종 거래라 함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영구 전환사채 인수 및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출자입니다. 필요한 자금을 조속히 조달하고 산업 재편의 구조 조정,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당사에 대한 증자 참여를 통해 당사와 협력하여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재편 및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진행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이 부분이 왜 중요하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상증자 결정문에 보면 이 조달 자금은 당사가 대한항공에게 8천억 원을 대여하는 목적이라고 사용 목적을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유념해 두시고 앞으로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 결정 방법은 보았듯이 제3자 배정 증자입니다. 여기에서 한진칼의 정관 제8조 2항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조 2항의 1호 주주 우선 공무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다. 이 부분은 상법 제424조 유지 청구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3자 주주연합이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현재 발행하려고 하는 신주 발행을 금지하려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이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호에 보면 일반 주주 공모 방식의 신주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또한 주주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2호까지도 기존 주주들은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자 연합도 일반 공모에 대해서 또한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사무입니다. 사무는 제3자 배정의 핵심 내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한 자금 조달입니다.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검토사항은 긴급한 자금 조달인가의 여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 중에 회사의 이익에 부합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긴급한 자금 조달 여부인데 정부의 산업정책이라는 부분이 과연 긴급한 사항인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진칼 및 대한항공은 한진칼의 자회사입니다. 경영 정상화가 아니라 자회사의 증자 참여입니다. 한진칼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거나 한진칼의 자금난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긴급한 자금으로 수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은 결코 한진칼의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항공산업의 개편입니다. 정부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필요한 내용이지 이 부분이 기업, 특히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과연 항공산업의 개편이 그 회사의 당면 과제이고 긴급한 자금을 요하는 부분인가? 라는 부분에서 본인은 회의적입니다. 유상증자 결정문에 보면 조달 자금은 한진칼이 대한항공에게 8천억 원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혔습니다. 자회사 대여 자금 마련이 한진칼의 긴급 자금 조달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정 금융기관이 아니라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 중에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건을 제시받아 이 부분은 공정성과도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하여 좋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의 조건을 비교 분석한 근거 자료가 없고 이 부분에서 특정 금융기관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특정 금융기관은 회사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금융기관이 어떻게 보면 회사를 선택했다라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부분도 의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선택을 한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한진칼 신주 발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야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입니다. 먼저 주주 우선 공모입니다. 주주 우선 공모를 실시하였지만 주주들이 모두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실권이 발생할 것이고 일부 주주는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실권 주주에 대해서는 일반 공모를 통해서 실권주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공모를 통해서도 실권주 발생이 어렵다면 그 이후에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 3자 배정도 회사의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증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한항공의 2조 5천억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위의 순서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부실기업 인수를 위해 손해를 보면서 증자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주주와 대주주 이해관계자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대한항공 증자야말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한진칼 주주는 주주 우선 공모를 원하나 제3자 배정을 하고 대한항공은 제3자 배정을 해야 하나 주주 배정을 실시한다라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의 이득과 손실을 보는 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충돌, 이해 상충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정성입니다. 이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라면 이 모든 내용은 이득을 보는 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누군가는 심한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진칼의 조원태 회장 일가입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분율 여류를 조원태 회장 일가족을 자력으로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으로 살펴보았을 때 산업은행의 도움이 없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처리 미숙으로 인한 부실 증가 및 파산으로 인한 채권 미회수 위기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모든 상황을 희석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세 번째는 아시아나항공의 1대 2대 주주입니다. 1대 2대 주주는 완전 감자나 또는 차등 감자 100대 1 또는 10대 1의 차등 감자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은 3대 1 균등 감자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1대 2대 주주는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손실을 보는 쪽은 제3자 주주연합이 가장 큽니다. 지분율 우위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였지만 이 부분이 좌절될 상황입니다. 신주 발행으로 인한 주주가치가 희석됩니다. 자회사의 부실기업 인수로 주주가치는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델타항공입니다. 신주 발행으로 인한 주주가치가 희석되고 자회사의 부실기업 인수로 주주가치가 훼손되며 같은 스카이팀의 리딩 기업으로서의 위치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의 부실로 인해서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기업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대주주 이외의 주주들은 부실기업 인수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이 예상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소액 주주 또한 균등감자로 인해 대주주에 대해 상대적으로 주식가치 훼손을 경험하였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부실기업 인수합병을 반대합니다. 기업 인수합병은 기업이 주도해야 합니다. 2019년 9월 본인이 만든 동영상 호텔신라 한진카를 잡아라에서 한진카를 잡으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본인이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을 반대하면서 2019년에는 찬성하는 듯한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분과 정당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 주도가 아니라 기업 간 이해득실, 서로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파산돼서 위기에 빠진 기업을 누군가 건실한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인수해서 회사를 살리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는 절차의 공정성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모든 기업 간의 행동에는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부실 경영 주체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인정 및 수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2019년 9월 양사의 인수합병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한 내용에는 한진칸과 대한항공의 정상화가 먼저 선행된다면, 전제 조건이 된다면 아시아나항공은 자생 능력 부족으로 인수합병 매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갖추고 정상화되면 한진칼, 여기에서 한진칼은 경영진이 호텔신라로 변경되었을 것을 예상을 하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여 항공업계의 현대 기아차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더라도 별개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개의 회사가 자생적으로 자회사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섯째는 또한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더라도 대한항공과의 합병은 반대하며 지주회사 한진칼 아래에 두 개의 독자 회사로 선의의 경쟁과 자극을 통해 국제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섯째는 인수합병의 전제는 한진칼의 대한항공의 정상화, 선행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두 개의 부실 기업이 더 큰 부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본인은 반대했습니다. 일곱째는 인수합병에 있어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며 모든 절차는 기업 간 이해득실과 경영 합리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인수합병에 따른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모든 판단은 기업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대한항공 모 회사인 한진칼에 8천억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 합의서에 한진칼의 산업은행에 대한 의무로 7개의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핵심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산업은행이 경영을 감시 통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5천억 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한 담보금으로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권도 가져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진칼 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진칼은 산업은행이 지명하는 사회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3자 주주연합의 지분율은 46.7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자 주주연합에는 아무도 사회이사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감사위원 이런 부분에도 전혀 관계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살펴본다면 10.66%를 가져가려고 하는 산업은행은 사회이사 3인과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진칼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산업은행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경영권을 상실한 허수아비 경영진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 후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영리기업은 철저히 이해득실을 따져 득이 있으면 취하고 실이 있으면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는 매우 강압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을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반드시 책임을 지고 인수합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작업에 산업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M&A가 산업은행 주도라는 결정적인 증거고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부분이며 또한 제3자 주주연합이 말하고 있는 또한 주장하고 있는 제3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진칼에서 독립해 회사를 감시 견제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도 설치된다. 윤리경영위원회는 한진그룹 오너가 갑질, 재현 등 리스크를 규제하기 위한 기구로 외부 전문가 등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은행이 한진그룹을 오너 일가의 개인 소유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공공재지 개인 소유의 기업이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윤리경영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를
회사에서 독립해서 별도의 기관으로 가져간다라는 부분도 매우 초법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회사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회사 내의 감시 견제 시스템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그 운영하는 위원회의 감시 견제를 회사가 받아야 된다라면 이것이 과연 기업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영평가위원회도 산업은행 주도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기적으로 한진칼의 경영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부분 초업적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산업은행 부행장은 전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매년 한진칼의 경영을 평가해 평가 등급 저조 시에 경영진 해임과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회도 주주총회도 필요 없이 지분 10.66%를 가진 산업은행이 임원 해임과 선임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무엇이고 주주들은 10.66%를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 하는 대로 모든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앞에서 살펴본 많은 내용들이 이번 사태의 중대함을 말하고 있고 어디에서도 합리적이거나 합법적이거나 정당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내용들은 당연히 관계자와 주주들의 몫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 또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인이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본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는 부분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이 만약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거나 수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